오늘도 날씨가 아주 기가 막히네요. 서봉산 산림욕. 오늘은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6시쯤 됐고요. 서봉산 입구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봉봉대장입니다. 영상 편집하다가 밤을 새버려가지고 늦잠을 잤어요. 예전에 그림으로 프리랜서 할 때도 생활 패턴이 좀 이런 편이었는데, 직장인들은 뭔가 출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야근 이런 건 논외로 치더라도 아침 몇 시에 출근, 저녁 몇 시에 퇴근 딱 정해져 있는데, 프리랜서나 혹은 백수에게 그런 건 없죠. 졸리면 자고 눈 뜨면 깨고, 가끔은 눈 떠도 누워있고. 직장인분들은 그럴 일이 잘 없지만 시간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분들은 밤낮이 바뀌기가 쉽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 시간 보내다가 저녁에 잠들고. 좋은 건 아는데 이게 또 핑계겠지만 밤에 또 이렇게 집중이 잘 돼요. 자정만 딱 되는 순간 눈이 말똥말똥해지면서 빡 집중한다니까. 진짜 작업 효율이 새벽에 높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밤낮이 바뀌어버리니까 아침이나 점심쯤 다 돼가지고 잠들고,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간 깔짝 하면은 또 어두워지고. 본인은 그렇다 치고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죠.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고. 또 벌레가. 오늘은 장비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요게 사실 알리에서 산 거거든요. 전에 제가 쓰던 거 하얀 거보단 작은데 그만큼 더 가벼워져서 쓰기도 편하고, 그리고 요게 이게 돼요. 호떡 뒤집개처럼. 지금 귓가에 날아가지고 이렇게 대고 빡 잡았는데 뒤에서 삐소리 나. 뭔 얘기하다가 전기 모기채로 넘어갔지? 밤샘. 새벽에 작업이 잘 된다고 해도 낮에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밤낮을 다시 바꿔야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아마 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그냥 밤을 한 번 더 새요. 점심에 일어났어, 밤을 한 번 더 셉니다. 아무리 졸리고 그래도 버티다가 그날 저녁에 잠듭니다. 그럼 보통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또 밤새지만 않으면 한동안 유지돼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유지하다가 좀 급한 일이 들어왔어. 어떻게든 내일까지 끝내달래. 페이를 2배로 주겠대. 내가 밤을 새면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 또 밤을 새는 거예요. 무사히 납품하고 피곤해 죽겠지만 금융치료를 받고 밤낮이 또 뒤집어지죠. 제가 또 자영업자 출신 아니겠어요? 소상공인 매장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잘 됐으면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의미로 오늘 이야기할 자영업자 꿀팁은 에어컨 사기꾼입니다. 에어컨 설치 관련된 문제는 아니에요. 기기 가격이나 설치 비용이나 이런 거는 사장님들이 알아보셔야 돼. 어디서 알아봐도 최저가다 이런 거면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일단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갑자기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판매 페이지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6월 중순이라서 에어컨 설치, 수리, 성수기라서 가격이 엄청 올라가기도 할 거고. 아무튼 설치에 대한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진짜 비열한 놈도 있거든요. 제가 처음 매장 열었을 때 스탠드 에어컨 2대가 있었어요. 냉방이랑 난방 다 되는 거고, 그 2대로 매장 커버하기 충분했거든요. 여름에는 손님들이 춥다고 온도 좀 높여달라 그러고, 겨울에는 덥다고 낮춰달라 그러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잘 쓰던 애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안 시원해. 아무리 더워도 틀어놓고 1시간 정도 있으면 추워졌거든요. 근데 안 시원해지는 거야. 필터 청소도 꼬박꼬박 했거든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갑자기 누가 들어와. 무상으로 에어컨 점검해드립니다 이러면서 들어와. 근데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시야나 생각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안 그래도 그날 방문한 손님들이 사장님 너무 더운데 온도 좀 낮춰주시면 안 돼요? 이런 컴플레인을 몇 번 받아가지고, 저거 빨리 어디 연락해가지고 고쳐야겠다. 그때 알아챘어야 되는데, 그때는 빨리 고쳐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좀 안 시원하다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밖에랑 안에랑 왔다 갔다 하면서 사부작거려. 냉매가 없다고 채워야 된대. 지금 제가 그때로 돌아가서 그 새끼랑 마주 있잖아요. 나 그럼 진짜 뭔 짓을 할지 몰라.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야.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딴 사람 속여가지고 사기쳐서 돈 번 새끼들은 싹 다 모아가지고 태양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채워된다니까. 냉매가 빠졌나 보다. 채워주세요 했지. 그러니까 나갔다가 한참 있다 오더니 채워놨대. 잘 될 거래 이제. 트니까 아까보다 나. 이제 괜찮아지겠지. 그랬는데 또 며칠 있다가 또 안 시원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아까 얘기 들으면서도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에어컨이 고장나자마자 무상점검이 나와? 어디 대기업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 매장 운영하는 기사 같았거든요. 명함 보면은 삼성이든 LG든 어디 써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없어요. 개인업자야. 개인업자인데 무상점검? 뭐가 좀 이상한 거지. 알아봤어요 한번. 냉매가 원래 그렇게 잘 빠지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야. 한번 설치 끝나고 냉매 채워놨으면은 어디 배관 누수 있지 않는 이상은 10년이고 20년이고 쭉 쓰는 거야.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어. 그럼 그때 그 새끼는 뭐였던 거지? 사기꾼이야, 사기꾼. 이게 제 매장이 2층이었어요. 실외기를 어디다 놨냐면은 건물 뒤에 놨어. 옆 건물이랑 사이도 되게 좁았고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건물 뒤로 돌아가 보면은 3층까지 쓰고 있는 실외기가 전부 다 1층 뒤에 있었어. 나무가 자라는 게 보이네요. 저쪽이 잘 보였었는데 이제 안 보여. 지금 한 6시 반쯤 됐겠네요. 산에 올라온 지가 30분 정도 됐으니까. 오늘은 햇빛이 앞에 있어가지고 왼쪽이 약간 뻘게 보일 듯. 팔각정 다시 올라와 봤는데 의자라도 하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없어. 여기 잠깐 앉아가지고 얘기 좀 하다 갈랬는데 의자가 없군요. 난간에 앉을 수 있는데 그건 좀 그렇습니다. 에휴, 바로 내려가지 뭐. 이씨, 미끄러져가지고 신발에 흙먼지가 잔뜩. 다시 내려가는 길입니다.
하여튼 결론만 얘기하면은, 물론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서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 새끼가 냉매를 뺀 거야. 그 냉매를 빼놓고 에어컨 킬 거 아니에요. 에어컨 키는 날씨니까 그 짓을 한 거지. 겨울에 미리 빼놓으면 누가 알아요. 한창 가동해야 될 때 그때 냉매를 빼놓고 이거 왜 이러지 싶을 때 짜잔 등장해가지고 구원자인 척, 제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다고 들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을 거예요. 이거 저는 실제 피해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추잡스럽게 돈 버는 것도 가지가지 한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휘두를 땐 안 맞고 포기하고 내리만 맞냐? 잡았을 때 딱 소리 나는 거 좋은데 따닥할 때가 더 좋아요. 한 3배 정도 기분이 좋아. 그런데 이제 건물 뒤에 들어가도 아무도 모르니까 한밤중에 들어가면 어떻게 알아요. 다음날 이제 담배 피우면서 느긋하게 오늘 일당 확보해놨다 이러면서 땡가땡가 놀다가 기어 나와가지고 무상점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마음이 급해진 업주들이 마침 잘 됐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내가 바보 같지? 어쩔 수 없었어. 작정하고 속이는 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6만원 개꿀띠. 요새는 얼마인지 모르겠네. 물론 지금의 저는 매장을 다시 할 생각은 없거든요. 좋은 사람 100명이 와도 이상한 새끼 하나 오면은 내가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아. 만약에 다시 한다면은 번화가니 뭐니 이런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그 건물의 구조도 잘 볼 것 같아. 물론 실외기가 안전하다고 해서 여기는 냉매를 빼갈 일이 없겠다, 여기로 계약할게요, 이런 미친 짓을 하진 않겠지만 뭐 여러 가지 봐야죠. 수업도 봐야 되고 선택에 영향을 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어쩌다 보니 여의치 않아서 전이랑 비슷한 가게에 들어가게 됐다. 실외기가 1층 밖에 있다. 저는 그 실외기를 비추는 CCTV를 무조건 달 거예요. CCTV 설치하는 비용이 냉매 보충 가격보다 비쌀 수는 있겠으나 CCTV는 한번 설치하면은 고장나기 전까지는 쭉 쓰는 거고, 냉매는 이렇게 거지 새끼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CCTV 하나 설치를 하겠다. 야간 모드 되는 걸로. 아무튼 걸리기만 걸려. 냉매 먹일 거야 내가.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본격적인 여름이라 매장들은 이제 이미 에어컨 가동했을 거고, 가정에서도 에어컨 미리미리 한 번씩 켜보고 점검해서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첫 번째 영상 때 물 먹었던 벤치거든요. 그 말은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다. 또 무슨 얘기 할까요? 사기꾼 얘기를 몇 개 더 할까요? 뭐 얘기했죠 지금까지? 오늘 CCTV CCTV란다. 오늘 에어컨 실외기 얘기했고, 요전에 소화기 얘기했죠. 그리고 전화로 네이버 지도 담당자입니다, 블로그, 그리고 기타 등등 몇 가지 얘기했었는데, 약간 찌질한 거 있어요. 구걸이야 구걸. 거의 구걸 하면 또 떠오르는 거 있죠. 스님 복장을 하신 분이 매장에 들어와서 목탁을 두드립니다. 손님들 밥 먹고 있는데 딱딱딱딱딱 돈 줄 때까지 계속 10,000원 20,000원 쥐어주면은 가긴 하는데, 몰라요. 요새 불교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잖아요. 종교 얘기 아닙니다. 종교 얘기긴 한데 그런 종교 얘기 아닙니다. 이것도 좀 지난 얘기지만 불교 이미지가 좀 좋아졌죠. 유튜버들이 불교 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해주고,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 알아서 잘 살아라, 그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약간 이런 식의 정신승리라고 하면 정신승리지만 그거는 좀 빈정거리는 느낌이고,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하잖아요. 물이 반이 남았어. 그러면은 반밖에 안 남았네, 이거랑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 있죠. 형제가 있는데, 요새는 스마트폰 발달하면서 종이로 된 신문을 잘 안 보지만 옛날에는 신문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저거 귀에 앉아 이 새끼들. 귀에 있는 거 잡으면은 삐소리 나.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형은 우산을 팔고 동생은 신문을 판 거야. 근데 어머니가 걱정이 되게 많은 분이셨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오면은 아이고 우리 막내 신문 팔아야 되는데 비 와가지고 어쩌노, 오늘 장사 허탕치겠네, 아이고 어쩌나,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햇빛이 쨍쨍하다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장남 우산 안 팔리겠네,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이게 눈치를 채셨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 비가 오면은 우리 장남 오늘 장사 잘 되겠네, 우산 많이 팔리겠네 하면 되고, 햇빛 쨍쨍하면은 우리 막내 오늘 신문 많이 팔리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한쪽이 안 되고 한쪽이 잘 되는 거라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좋은 쪽을 생각하면 되잖아. 날씨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뭘 잡은 거야?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누군가는 이거를 정신승리라면서 빈정거리고 조롱하지만 정신패배보단 낫지 않나, 스트레스라도 좀 덜 받잖아요. 그게 뭐가 나빠. 누구한테 피해를 주기를 해 그렇게 남의 게시물에다가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댓글이나 남기는, 적어도 그런 애들보다는 인간적으로는 더 성공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뭔 얘기하다가 하려던 얘기는 생각이 났어. 찌질한 거. 그 얘기를 하다가 내가 뭔 소리를 했길래 정신승리까지 왔지? 불교가 아닌데? 시작이 불교가 아니었는데? 좋게 생각하는 거? 뭘 좋게 생각했어야 됐지? 몰라.
하려던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 찌질한 게 뭐냐면은 아니다 CCTV 얘기하다 그랬나? 아닌데 그거 얘기 끝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찌질한 게 뭐냐면은 스님 목탁 이미지 좋아졌는데 국어라는 스님이 이미지를 조졌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구나. 속이 후련해. 그 아시죠 뭔지. 나이를 먹으면 더 심해지긴 하는데 10대 20대도 무슨 얘기 하다가 단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답답하잖아. 그래서 뭐였지 뭐였지 이랬는데 정말 답답하면 요새 같으면 AI한테 이러한 건데 이게 뭐더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얘기를 해줘. 근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그런 거 있었어요. 검색하면 나와. 근데 내가 생각해내고 싶은 거야. 내 머릿속에 있던 정보인데 이게 어디 숨어서 안 나오니까 답답해가지고 얘기하다 막히는데 누가 그걸 얘기해 주려고 그래. 그러면은 잠깐만 말하지 마봐 내가 생각할 거야. 니들 얘기하고 있어. 이런 다음에 혼자서 골머리를 싸매줘. 뭐더라 그러다가 생각이 나면은 또 기분 좋게 대화에 합류하는 거고, 끝까지 생각이 안 나면은 검색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물어보거나 자리 끝날 때까지 그 단어만 생각할 순 없잖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스님이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 이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거든요. 내가 하려던 얘기를 위한 빌드업 같은 거였어. 스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좀 그렇다 이런 거, 더 찌질하고 더 별로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는 한 5, 60대 그쯤 돼요. 그런 양반이 갑자기 매장에 들어와. 제가 그 당시에 2층 그 당시 매장이 2층인데 통유리였거든요. 통유리 안쪽 유리는 닦을 수 있는데 바깥쪽 유리를 닦으려면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지 청소업체를 부르든지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이상한 영감탱이가 오더니 저 청소업체입니다 이래. 네 용건을 모르니까 예 이러고 얘기를 들었어요. 2층 밖에 유리창 청소 어렵지 않으시냐. 자기가 이 골목, 제 골목이었거든요. 제가 골목에 작은 상가 건물들이 쭉 있었고 대부분 다 통창이었어요. 이 골목을 딱 맡아가지고 통유리 매장 바깥쪽 유리를 다 청소를 해준다는 거야. 사다리차 부르고 이러면 비싸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루 날 잡아서 무슨 건물 몇 층 무슨 매장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제를 해주시면은 다음날 새벽에 오픈하기 전 시간에 와가지고 싹 청소를 해준다는 거야. 결제를 한 매장은 청소를 해주고 결제를 안 한 매장은 건너뛰겠다 이거죠. 씨발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나? 그게 돼? 모르겠는 거야. 골목도 깨긴데 만약에 이 골목에 있는 상인들이 전부 다 하겠다 그러면은 소방차 몇 대 와야 될 것 같던데 뭘로 어떻게 청소를 한다는 건지 얘기도 없고 이렇게 또 다 내려왔습니다. 서봉산, 하산. 그렇대요. 청소를 해준대. 뭐 어떻게 꺼지라고 그랬지. 해 지기 직전에 날벌레들 엄청 날자. 여기 엄청 많네요. 팝콘쇼 신나는구만 아주. 제 생각에 거기에 속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다음날 새벽에 청소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는 업체는 업체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꺼지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저질. 그래도 그 청소업체 걔는 시나리오가 있잖아. 시나리오가. 근데 최소한의 안녕 김양이 짬 좀 되는 모양인데 호이 안녕 예쁘게 생겼네. 다음에 진짜 고양이 간식을 챙겨와야겠다. 은근히 있네요 고양이가. 그 이야기를 끝내야 되니까 빨리 내가 이걸 제공해 줄 테니 돈을 내시오. 물론 돈을 낸다고 해서 그걸 해줄 거란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먼지 털어내는 거 있거든요. 미쳤네 벌레. 왜들 이래? 이거를 좋아요. 이거 바람 엄청 세. 날씨 좋다. 여기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 화성시 관광 안내도라는 지도를 처음 봤네. 오늘 설치한 줄 알았어. 나 어디 있니? 저기다. 거기 현위치라고 보이시나요? 서봉산으로 시작해서 그런가 봉자 들어간 산들은 약간 내적 친밀감이 있거든요. 다음에 여기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봉으로 끝나는 거는 아직은 힘들지 않을까? 무슨 봉 이러면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 힘들 것 같다. 아무튼 큰 길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그냥 구걸이에요.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들어와. 그러더니 제가 이 골목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경미화원인데 여기 동료들이랑 회식 좀 하고 싶은데 막걸리 값 좀 줄 수 있겠느냐. 환경미화원이 힘든 일을 해주는 건 맞지만 그렇게 매장 들어가서 구걸할 정도로 연봉이 낮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니까 아닌 것 같잖아요. 딱 봐도 그냥 가세요 막 이런 식으로 보내드렸거든. 근데 그 뒤에 환경미화원은 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었나. 그러니까 그 지역을 휩쓸고 다녔으니까 그 지역에서 누군가가 또 민원 넣었겠죠. 어떤 업주분이 환경미화원 4층에서 돈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기니까 주지 마라. 그래서 문자를 받고 며칠 있다가 또 왔어. 그러니까 근성이 있더라고. 포기를 몰라. 할아버지가 환경미화원인데 막걸리 값을 달라. 레파토리가 바뀌질 않아. 일단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똑같이 막걸리 되게 좋아하나 봐. 그래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나 근데 왜 여기서 얘기하고 있냐. 아무튼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쩔쩔매는 거야.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잘못 걸렸다 이 표정으로 막 안절부절 손 앞으로 모으고 도망갈 생각도 못해.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불쌍하게 쩔쩔매가지고 마음 약해져서 앞으로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그냥 보내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별의별 놈들이 다 있다. 뭐 청소를 해준답시고 돈 달라. 환경미화원인데 회식 좀 하게 막걸리 값 좀 달라. 스님 들어와서 목탁 두들기고 있고 시래기에서 냉매 빼가지고 막 냉방이 잘 안 되시죠?
보충 좀 해드릴까요? 그런 애들도 많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추잡스러운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 사장님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요새 뭐 자영업자들 폐업 많이 한다니까 댓글에 종종 보이는 글들이 자생하기 어려운 업종만 폐업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마요. 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야. 미워할 것도 없고 깎아내릴 것도 없어. 아무튼 자영업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사기꾼 조심하세요. 사기꾼. 뭔가 조금만 이상해도 그냥 보내세요. 그것만 해도 대부분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 다시 만나요. 이렇게 다 찍고 보니까 뒤에 임대라고 써있어. 이렇게 자영업자가 어렵습니다.